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벌써 세 번째입니다. 국민 앞에서는 변화와 쇄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또다시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한 겁니다. 그동안 검찰, 감사원 이런 곳에서는 김건희 문제만 나오면 고양이 앞에 쥐처럼 꼼짝 못하고 수사도 감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기소 처분을 그냥 밥 먹듯이 해왔죠. 지금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이 공천 개입 이런 것들이 폭로가 되고 있지만 김건희를 부를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창원지검이 윤석열의 거의 직계 부대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김건희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김건희에 대한 특검을 해보자 하는 것이잖아요. 이번 세 번째 민주당이 낸 특검법 같은 경우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즉 김건희의 공천 개입 이 부분만 들여다보자라고 했지만 윤석열은 가차없이 이를 거부해 버렸습니다. 가족 문제에 대해서 그 어느 대통령도 이렇게 거부를 한 적은 없습니다. YS의 둘째 아들 현철 씨도 감옥에 갔고 DJ의 아들 삼형제도 모두 다 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형,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형, 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자 모두 다 사법당국이 철저하게 수사를 했고 영어의 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과 자신 가족이라고 해봤자 김건희 달랑 하나인데 김건희에 대한 범죄 의혹 수사 이것을 거부권으로 틀어막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직권남용이고 권한남용입니다. 그리고 권력에 대한 사유화죠. 최종적으로는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한다면 그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나왔던데 김용민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악명 높았던 폭군은 연산군인데 연산군조차도 만약에 지금 시대의 대통령이 됐으면 장녹수 특검법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연속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서 국정을 운영하지는 못했을 거다. 연산군도 라고 김용민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산군 시대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연산군도 물론 자기 어머니와 관련된 일이어서 그런 사화를 일으켰지만 이것을 부추긴 간신들이 있습니다. 그건 유자광 또 임사홍 또 거기에는 장녹수도 들어있죠. 장녹수에 빠져가지고 이 장희빈에게 빠져가지고 완전히 여자 치마폭에서 놀아나면서 국정을 멀리한 것이 연산군입니다. 그래서 절대 왕권 국가인 조선시대의 왕이 신하에게 쫓겨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동안에 조선은 반정이 좀 있어 왔지만 그것은 다음 왕이 될 사람이 주도를 했죠. 그러니까 주도를 해서 자기가 왕이 됐는데 연산군만큼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중종반정인데 이 중종반정이야말로 신하들이 왕을 쫓아낸 조선 500년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연산군은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냐? 자기 혼자 전권을 틀어지고 모든 나쁜 짓은 다 했지 않습니까? 훈구파와 살인파를 적정하게 기용을 해서 이들이 견제하고 국정을 운영하도록 했다면 연산군은 쫓겨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희대의 폭군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연산군은 이런 힘의 논리, 정치의 논리, 정치가 뭔지를 모르는 연산군이니까 모두 다 때려 죽이고 활로 쏴 죽이고 자기에게 가는 좋은 말을 하는 김처선이라는 내관도 그냥 활로 다 쏴 죽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연산군입니다. 지금 윤석열을 보면서 연산군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저는 뭐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물론 연산군은 어머니와 관련된 그런 일과 관련해서 불행을 자초한 면이 있죠. 그러면 윤석열은 마누라와 관련된 일로 인해서 불행을 자초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연산군은 강화도로 바로 유배가 됐고 그 해에 바로 죽습니다. 그 나이가 몇 살입니까? 어린 나이입니다. 31살밖에 안 되는 꼬마예요, 꼬마.
그 아이가 그 폭정으로 수많은 사람을 때려 죽이고 찔러 죽이고 폭정을 일삼다가 왕좌에서 쫓겨나서 지금 묘호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선존이 세존이 이게 없어. 얘는 그냥 연산군 폭군으로 불리우게 된 겁니다. 왕이라고 모두 다 묘호를 받고 추존받고 또 혹은 존경받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대통령 마누라라고 해서 모두 다 누구나 국민적 존경을 받지도 않고 후대 역사가 후하게 기록해 주지도 않습니다. 윤석열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연산군 일기나 이런 책 좀 읽어봐. 응? 연산군이 얼마나 폭군이 그거 보고 혹시 연산군의 폭정을 배웠나? 연산군도 물론 역사의 가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훈구파와 살인파를 적당하게 기용하면서 그들이 함께 싸우면서라도 국정을 운영했더라면 연산군이 그 어린 나이에 쫓겨나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좀 명심하시기 바란다. 오늘 뭐 역사 이야기를 하는 아니 아침에 김영민 의원이 연산군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막 갑자사화가 생각나고 임사홍이 유자광이 이런 간신들 생각나고 또 그 가장 나쁜 년 장녹수가 생각이 나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근데 어쩜 좀 비슷한가 하는 생각을 했다. 아이 쓸데없는 말을 너무 길었어. 근데 하여튼 이 여당도 마찬가지. 추경호 원내대표 이 사람도 앵간히 딸랑거려야지. 너무너무 딸랑거려. 지금 뭐 또 12월 10일 날 재의결을 하기로 했는데 이미 지난 25일에 정진석 비서실장하고 뭐 국힘의원 40명이 점심 먹으면서 우리끼리 막 똘똘 뭉치자 이랬다 그래요. 근데 그 자리에서 또 한동훈이는 또 뺐다네. 아이 참나. 한동훈이 요즘 야 동훈아 너 어쩌다 자꾸 바보가 돼가냐. 약간 마음이 좀 아프다. 열심히 좀 해. 하여튼 추경호가 이걸 좀 막아보려고 특검법을 막아보려고 지금 막 그 충성 맹세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심을 거스를 수는 없거든요. 국민의 뜻을 거스리고는 대통령도 멸절합니다. 그리고 여당도 패족으로 갈 수밖에 없다. 연산군을 기억하시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윤석열은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어젯밤에 김건희로부터 또 많은 사랑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졌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김건희를 지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 이 앞에 것도 앞에 거지만 이 앞단의 모든 문제도 문제지만 명태균 게이트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명태균의 입, 강혜경 씨의 바른 증언 이런 것들을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못 막습니다. 이런 국정농단 이런 것들을 그냥 두고 볼 국민들이 아닙니다. 지금 뭐 촛불 집회에 그리고 뭐 윤석열 탄핵 집회에 사람들 얼마 모이지 않는다라고 지금 여당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한번 불이 붙으면 진짜 엄청나게 무서운 것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을 얕잡아 보면 안 됩니다. 마누라 사랑도 좋지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마누라 지키라고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은 마누라 하나 지키자고 국민 모두로부터 등을 돌리고 국민 모두를 등 돌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이야 죽든 살든 나는 몰라. 그리고 우리 마누라가 지은 죄 그거 너무 사랑스러운 일이잖아. 뭐 이런 수준이 되나 지금. 그런데 한동훈도 마누라 사랑이 너무너무 커. 너무너무 짙어요. 야, 요즘 어떻게 집권 여당 또 막 이 대통령실 여기가 마누라 사랑 대회를 지금 막 열고 있는 것 같아. 지금 국민의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국민의힘 가장 큰 문제?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 당원 게시판 문제잖아요. 네? 그렇잖아? 그런데 한동훈이가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훈이는 나는 안 썼다라고 말했는데 우리 가족도 안 썼다. 우리 마누라도 안 썼다. 이 말은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야, 뭐 저 정도의 글도 못 쓴다? 그러면 이게 왕조시대냐? 지금 한동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의 말이 맞는 말입니다. 100번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쓸 수 있어요. 왕조시대도 아니고. 물론 대통령은 손바닥에다 왕자나 쓰고 다니는 또라이지만 지금은 민주시대, 민주주의, 우리는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쓸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마누라가 썼냐 안 썼냐를 이야기하란 말이야. 그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잖아. 그런데 한동훈이는 그 사람을 색출해라? 뭐 그러니까
나는 그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궤변만 늘어놓지 말고 마누라 진은정이가 썼는지 안 썼는지 요걸 이야기해 봐야 돼. 지금 한동훈 이거 버티고 있잖아요. 딱 윤석열이가 김건희 맡고 있는 것과 똑같은 그림 아닙니까? 이런 이 마누라 사랑 이거 많이 봐왔잖아요. 마누라 사랑은 평소에 하시란 말이야. 일 터졌을 때 이거 막아주는 게 마누라 사랑이 아니야. 결국은 마누라를 진짜 죽이는 겁니다. 윤석열이는 뭐라 그랬어요? 김건희에 대해서 박절하지 못한 사람, 순진한 사람, 뭐 나 때문에 악마화된 것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마누라 사랑을 표출했는데 한동훈은 진은정이 이름으로 쓴 게 있잖아요. 건희는 개 목줄을 묶어서 집에 묶어놔야 된다. 이거 진 변호사가 썼다는 걸로 지금 게시판에 나오잖아요. 물론 그러니까 안 썼으면 안 썼다고 말하면 돼. 썼으면 썼다고 말하면 돼.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마누라 진은정 변호사를 지키는 사랑꾼의 모습인 것이죠. 국정은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국정을 어떻게 사랑으로 합니까? 연산군이 장녹수 사랑으로 국정을 운영하다가 쫓겨나가지고 31살에 뒤졌다고요. 예. 청와대만 안 들어가면 안 뒤집니까? 명태균이가 청와대 들어가면 뒤진다. 그러니까 용산으로 옮겼다면서요. 예? 한동훈이가 지금 마누라한테 휴대폰 좀 보자. 혹은 마누라 당신이 썼어? 아 그래요. 뭐 왜 그랬어? 잘했어. 뭐 이러면 될 거 아니요? 맞는 말을 했으니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역대 정권 중에 저런 또라이 같은 영부인을 본 적이 있느냐. 뭐 이런 말 썼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 국민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한동훈도 마누라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 야, 마누라가 무서워서 마누라가 너무 무서운가 봐. 아니면 사랑하는 건가? 근데 내가 볼 때는 사랑이 아니라 마누라한테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 같은데? 본인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가스라이팅 돼 있나? 이것도 잘 봐야 됩니다. 하여튼 뭐 한 20년 이상 한솥밥 한 윤이 먹었잖아요. 한과 윤이. 그러니까 뭐 마누라 사랑도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그것이 국정농단으로 가게 된다면 연산군의 말로가 그대로 적용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의료대란 뭐 소상공인들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수출 막 쪼그라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정부 여당에서 이에 대한 대비책 있습니까? 말 한 번 한 적이 없잖아요. 지금 2주 넘게 당원 게시판 문제만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이가 명쾌한 답을 내놔야죠. 마누라 사랑 넘어서서 진실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국민들은 지금 굉장히 피곤합니다. 지금 대통령실 여당 이게 개판으로 가고 있는 이유가 윤석열과 한동훈의 마누라 지키기 이것 때문에 지금 개판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이 문제를 과연 꼭 그렇게만 봐야 할까?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국민의힘이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의 진짜 문제는 뭐죠? 명태균 게이트입니다. 공천 개입, 여론 조작이죠. 어마어마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것을 잠시라도 덮어보기 위해서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당원 게시판 문제 별 문제 아닙니다. 이거 맞는 말 했어 누군가가. 틀린 말 하나도 없잖아. 근데 그것이 뭐가 문제죠? 국민들은 별 관심 없어요. 아니 개 목줄 묶어서 집에다 묶어놓든 말든 뭐 관심 없다니까. 그런데 이 문제로 명태균 게이트가 국민들 귀에 더 많이 들리지 않도록 하는 전략은 아닐까.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그러잖아요. 한동훈이가 누굽니까? 서초동 편집국장으로 불리운 사람입니다. 언론의 심리를 잘 알아. 기가 막히게 알아. 언론의 심리를 안다는 것은 국민들의 심리도 읽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안 해. 그러면서 이 문제를 계속 확대해. 그러면 명태균 게이트는 국민들 귀에 잘 안 들리게 돼. 왜냐? 모든 언론들이 거기에 또 따라가게 돼 있거든. 언론은 굉장히 얕습니다. 거의 양철판이야. 냄비도 안 돼. 양철판. 막 명태균 게이트 다 어디 가고 단계로 막 당원 게시판 문제로 가. 당원 게시판이 뭐가 문제인데. 난 문제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국민은 지금 속고 있다. 하지만 당원 게시판 문제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명태균 게이트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로 김건희는 감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국민의힘은 파멸하겠죠.
검찰이 오늘 집권 여당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수사죠. 물론 검찰을 믿지 않습니다. 검찰은 지금 뭔가 자기들이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해서 먼저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나는 봅니다. 검찰은 계검이고 윤석열, 김건희 편인데 거기에서 공천 개입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검찰이 그것을 수사하겠습니까? 덮겠죠. 모든 수사, 우리나라의 모든 수사는 검찰이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소부는 기소 독점주의, 검찰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미리 그런 공천 개입에 관한 자료를 빼돌려서 폐기해 버린다거나 캐비넷 속으로 깊숙이 집어넣어 버린다면 명태균의 공천 개입, 김건희의 공천 개입, 윤석열의 공천 개입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창원지검이 압수수색을 한 것 같은데 나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압수수색이 아니라 증거인멸을 위한 압수수색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그 특검 수사 대상에 창원지검도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야 김건희 특검이 진행될 수 있고 앞으로 자, 일단 검찰이 압수수색은 했어. 증거인멸 하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강혜경 씨가 또다시 새로운 증언을 해야 할 것이고 녹취록을 또 까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특검으로 가겠죠. 특검으로 가야 김건희가 감옥을 갈 수 있고 윤석열이를 탄핵할 수 있고 그래야 이 대한민국에 봄이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